되겠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 3주 전에 올렸던 거가 상관없는 올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아주 기본부터 응용까지 그리고 시간이 되면 기출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그때 줬던 자료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합니다. 네, 뭐 입시도 12개월 중에 후반기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 다시 우리가 체크할 기회는 없어요. 마지막 사인,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정리하는 거니까 쉬운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빨리 기본적인 내용을 빨리 끝나야 우리가 또 기출문제를 또 열심히 풀겠죠. 2026년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은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다 하는 거니까 사인, 코사인의 기본이니까 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죠. 뭐 증명은 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A, B, C 이렇게 오겠고 각 A의 대변이 A, B, C 이렇게 되는데 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외접어나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요 놈을 라지아, 외접어는 우리가 라지아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인 외우기도 쉬워. 각 A에 대해서는 대변 A 그리고 사인의 B에 B는 사인 C의 C는 이 라지아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외접어하고 관련지어서 하는 법칙을 사인 법칙이라고 하죠. 아주 간단하지만 이게 이제 도형하고 연결이 되면서 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깜보면 안 돼. 그래서 사인 법칙은 이렇게 외접어가 있는 거고 코사인 법칙은 그냥 독립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A, B, C가 되고 A, B, C 이렇게 우리가 놓죠. 자, 원래 코사인이 제1법칙, 제2법칙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제1법칙은 안 써요. 우리나라도 많이 안 쓰죠. 제2법칙만 씁니다. 제2법칙. 근데 제1법칙도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일 때는 있어. 근데 공식적으로서는 일본에서는 제2법칙을 써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의 A 이렇게 우리가 쓰죠. 얘는 B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C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B만 하나 더 써볼까? 자,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C의 코사인의 B 이런 식으로 쓰죠. 그렇죠? 굳이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제2법칙은 전부 다 제곱만 있고 2가 있어요. 그래서 2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A의 변이 오게 되면 이 뒤에 각 A 이렇게 해서 같이 가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거. 여기는 BC가 오고 BC가 온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B의 제곱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변 B에 대한 대변이 대각이 오게 되겠고 여기 오는 건 전부 다 B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냥 외워도 되고요. 이미 외운 사람들도 많겠지. 응? 근데 우리가 이 코사인 제2법칙을 쓰는 거는 변의 길이도 변의 길이지만 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요게 더 많이 쓰이지. 그리고 코사인 A로 우리가 바꿔줘요. 외우는 방법은 여기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을 먼저 써주고 나머지 반대 없는 제곱에 2에 B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되겠죠. 뭐 외울 필요가 없지. 여기서 그냥 쓰면 되니까. 코사인 A는 A의 제곱이 뒤에 오고 나머지는 다 A하고 관계없는 것들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겠지. 그렇지? 자,
자, 이거는 뭐 지울게요. 지우고 나올 때마다 쓰면서 할 텐데,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이 사인 법칙에서 우리는 요거는 알아야 돼요. A 대 B 대 C는 사인 A. 각으로 우리가 뭐냐면 B 대 사인 C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 요거는 잘 나와요. 요거는 같은 날로 나오는데 요거 하나만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만 참고로 가져주면 좋겠다. 자, 전반부는 이러한 사인과 코사인의 법칙을 적용하는 삼각형에 적용하는 연습이고, 뒤쪽에 가면 이제 응용이 나온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과 관련돼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는 주 7점짜리가 나와요. 7점짜리. 근데 1번 책에는 또 다른 그 단원이 하나 있어요. 삼각비 도형의 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단원이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 삼각함수와 도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오면 2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공식을 우리가 학습했다. 이걸 거쳐서 이제 융합 문제로 다음 주에 넘어가서 이제 삼각함수를 끝내겠다. 삼각함수를 끝내면 미적분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미분하고 적분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큰 점수로 나오는 거니까. 참고로 제1법칙을 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 제1법칙 하나 참고를 합시다. 이게 답을 검수하거나 가끔가다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우리가 중심으로 보게 되면 제1법칙은 제2법칙은 전부 다 제곱제곱 미가 들어가잖아요. 얘는 똑같이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간단합니다. A를 기준으로 강의할 때 내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빗자루를 한번 쓰고 이렇게 빗자루를 한번 쓰러라. 처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모양을 보니까 맞네. A는 여기에다가 코사인 여기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그게 제일 법칙이에요. 여기 제일 쉽죠. 그래서 얘는 C의 코사인 B 이렇게 변에다가 코사인 변에다가 코사인 그리고 B의 코사인 C 이렇게 하는 게 제1 법칙. 여기에는 제곱이 없어. 1차가 있다. 자, 만약에 B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한다? 반대로 이렇게 쓸어가면 돼. 이렇게. B를 찾아가는데 A의 코사인 C, C의 코사인 A. 외우는 건 쉬워요. B는 A의 코사인 C, 그다음에 C의 코사인 A.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건 제1법칙이거든. 제1법칙. 그래서 우리 코사인 제2법칙만 주로 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건 뭐밖에 없다? A 대 B는 사인 A 대 사인 B. 왜냐하면 A는 2R의 사인 A, B는 2R의 사인 B. 2R이 B의 상수가 돼 2R을 다 지우면 이렇게 되니까. 15페이지로 넘어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1-2번인데 저 삼각함수 부분을 우리나라 정서를 참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문제만 뽑았고, 문제는 1번 거를 풀겠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삼각형 ABC를 풀어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그렇고 ABC를 풀어라. 이 얘기는 세 각과 세 변을 풀어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 ABC를 풀어라. 삼각형의 세 각과 세 변의 길이를 다 풀어라. 그게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앞쪽은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에서 쓰이는 사인,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삼각형에 대입하는 연습만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00, A가 100, A가 100. 자, A가 100이고 변이죠. B가 60도. 그다음에 C가 75도. 자, 그 뒤에 보면 사인의 75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얘를 지우세요. 우리나라니까 75도를 답을 줬죠.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관계없이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배우죠. 그러니까 안 줘요.
이걸 안 준다. 직접 구하게끔 합니다. 왜냐면 얘는 사인에 우리가 배웠던 45도 플러스 30도로 해서 직접 계산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인의 75도는 선택 무조건 학생들만 배우고 고등학교 1, 2, 3학년에서 선택 무조건을 선택하지 않은 애들은 평생 요각을 볼 이유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없지만 일본은 그대로입니다. 자, 아주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맞게 삼각형을 그려야 돼. 여기를 A라고 놓고 각 B가 나와야 되는데 60도 정도가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60도쯤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75도니까 이쪽에 C가 이렇게 좀 각이 좀 더 높겠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 얘가 얼마냐면 100이고 얘가 60도고 얘가 75도다. 자 그림을 그려놓고 각각 세 벽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얼마냐면 45도. 그래서 세 각 중에 하나인 각 A는 나왔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끝났죠. 사인 45도분의 여기를 여기가 B인가? B. C니까 여기가 스몰 B, 여기 스몰 C 변을 얘기하는 거죠. 각의 대변을 우리가 스페링을 쓰는데 얘가 결국은 A죠. 처음에 우리가 쓸 거는 뭐가 돼요? 사인 60도분의 뭐가 돼요? 사인 A, 여기 45도니까. 사인 요것분의 요거는 60도분의 요걸 쓰는 게 편하겠죠. 처음에. 어차피 다 해야 되죠. 교재 3주 전에 내가 올려둔 거지. 지금 남아있나 모르겠어. 아니지. 중간에 그걸 하다가 중간에 내가 여러분들 상함 공식을 안 해오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공식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일로 온 거죠. 얘기했듯이. 자, 그러면 자 쉬운 거지만 그냥 한번 써보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 사인의 60도분의 B 뒤에 가면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도형으로 하면 B 그리고 뭐가 되냐면 사인의 45도분의 100 그러니까 끝났죠. B는 나왔다. B는 사인 45도 쭉 넘어가면 되니까 끝. 오케이?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사인 60도분의 100은 뭐가 되냐면 사인 75도분의 C 끝.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걸 직접 연습해요. 일본에서는 사인 75도의 값을 친절하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C는 뭐가 되냐면 오케이 100 그 다음에 사인의 60도 곱하기 사인의 75도 기본만 얘를 여기 있는 걸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이 사인의 45도 플러스 30도로 직접 계산하는 연습을 하나.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오케이? 계산하는 건 선수니까. 자 이번에는 B가 얼마냐 하면 15. 그 다음에 C가 얼마냐면 15 루트 3. 그 다음에 각 B가 30도. 오케이? 그러면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C라고 놓고 대충 그리라고 했죠. 대충 그려야 뭐가 나오니까 여기가 30도구나. 30도는 이 정도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각들은 안 나왔네. 그래서 B 여기가 30도 정도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B가 오고 이쪽에 B가 오고 이쪽에 C가 오고 있는데 C가 더 커요. 이제 C가 이게 1.7 얼마니까 그쵸? 요거에 1.7배가 되니까 C가 더 크니까 C를 조금 더 길게 그지? 그리고 B가 조금 더 낮게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여기 C가 15 루트 3 B가 얼마냐면 15가 됐죠.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여기가 30도니까 요거에 대한 요거,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요거로 우리가 요각을 먼저 구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30도분의 15는 이렇게 쓰이죠. 사인 15분의 15 3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인 C에 대해서 우리가 푸는 거니까 사인 C는 오케이. 얘는 얼마가 되냐면 15 루트 3 곱하기 15분의 사인의 30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죠. 자, 이렇게 루트 3의 사인의 30도가 얼마니? 사인의 30도가 2분의 1이야? 그래?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C는 얼마가 돼?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게 얼마야? 60도? 60. 자, 그리고 여기에서 60도라고 풀이죠. 하나 더 있네. 왜냐하면 사인이 플러스 얘는 1사분면과 2사분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60도하고 몇 도? 120도. 그림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30도가 되면서 쭉 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 60도인 게 지금 그림이고 계산을 해서 보니까 사인이 플러스 그럼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얘가 둔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120도가 되는데 또 있다. 두 개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사인 법칙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면 코사인 j 법칙을 우리가 쓰는 거겠죠. 자,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1번 같은 게 좋은 거네. 계산이 좀 복잡해야 여러분들 1번 입시에 도움이 되죠. 16페이지로 갈게요. 앞에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삼각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기본을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또 안 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 했던 학생들은 그냥 오늘 이걸로 끝내면 돼요. 15페이지를 보면 B가 얼마냐면 오케이. B가 그리고 C가 오케이. 요 정도 숫자는 나와줘야 공부가 좀 되겠죠? 플러스 1이고 A가 몇 도냐면 60도다. 얘를 우리가 또 그리는 거야. A 이렇게 있고 B를 이쯤에 C를 이쯤에 놓고 A가 60도네. 그럼 얘가 요 정도 60도 정도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대충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 C가 오고 이쪽에 B가 올 텐데 C가 더 크죠? 요게 2가 넘잖아. 여기가 40이니까 요게 2배가 넘으니까 C가 조금 더 길겠네요. 이렇게. 조금 더 길고 이렇게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조금 현실성이 없나? A가 훨씬 더 길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고 한 요 정도? 이렇게 여기가 60도 그리고 요게 20에 루트 3 플러스 2 B가 여기가 얼마니? 여기가 뭐가 되냐? A가 되겠죠. A를 포함해서 코사인 J 법칙이죠. 전형적인.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세 개를 써있긴 하지. 두 변과 그 사이에 낀 감은 무조건 뭐다? 코사인 J 법칙. 세 변이 주어졌다. 무조건 코사인 몇 법칙? J 법칙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이제 상하함수를 적용하는 연습을 두 변과 요거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은 A 여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C.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끝이지 뭐. 계산 연습은 요거는 하나 풀어보죠. 나머지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좋은데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 있거나 조금 복잡하게 문제를 주고 일반에서는 무리식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A의 제곱은 B 40에 20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40에 20 루트 3 플러스 1 자, 아니면 가로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20에 가로를 하고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40에 20에 루트 3 플러스 1 그냥 쭉 쓰시면 돼요. 코사인의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냐면 자주 나오죠. 코사인 제곱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지? 두 변과 그 사이에 낀 각이 있다. 무조건 제2법칙 이거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각이 나오면 오케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죠. 사인 요것분의 요거, 사인 요것분의 요거. 그러면 요각이 나와요. 사인 요것분의 요거, 사인 요것분의 요거 해서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돼요. 자, 두 문제를 가지고 사인과 코사인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풀고 있는 건데, 그러네. 이게 계산하면은 의외로 쉽게 나온다. 2,4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A는 얼마가 되냐? 20에 루트 6이 되겠죠. 400 곱하기가 2,400이니까. 400은 20의 제곱이니까 요놈이 얼마냐면 20의 루트 6. 이거 계산은 꼭 연습을 하세요. 문제가 나오지만. 그때 연습해야지. 아주 몰아서 하기는 귀찮다. 끝났죠. 더 이상 볼 거 없죠. 자, 그리고 뭐가 되냐면 이와 같이 A는 얼마냐면 뭐 이렇게 있는 이런 거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죠. 다 주는 거니까. C가 있으면 A가 얼마야? 루트 6. B가 2 루트 3. C가 3 플러스 루트 3이다. 당연히 뭐예요? 코사인 법칙? 제2법칙 써야죠. 자, 각 A가 핵심이다. 얘가 A, 얘가 뭐 B, 얘가 뭐가 되니? C가 되니까 코사인 A 공식을 우리가 하면 여기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각 A에 대해서 마이너스. 제2법칙 우리가 했던 거로부터 유도를 했고 여기에 B의 제곱에 C의 제곱 2 그다음에 넣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각 B를 구한다 그러면 각 B에 대해서 또 해줍니다. 코사인 B는 마이너스 B의 제곱에 그렇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게 아니고 A의 제곱에 C의 제곱 C의 제곱 그다음에 2AC 여기는 있는 거죠. 여기에는 뭐 어떤 이론이나 뭐 고난도의 뭐 사고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지금 선생님이 수업 진행하는 동안 숫자를 집어넣어 계산을 빨리 하는 연습 그거밖에 없다. 제가 아주 기본적인 두 개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적용하는 연습만 지금 한 거고 그래서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30초 주고 그다음부터 넘어갈게요. 자, 이런 정도의 문제는 입시에서 못 본다. 연습만 한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여기서부터 출제가 됐던 겁니다. 이것도 5번도 1번 거 1번 책이고 오래된 문제긴 하죠. 왜?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교재, 일본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요즘에 나온 정석책을 보면 또 다르게 풀어놓기도 했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방법. 17페이지로 그 책이 뭔가요? 예전에 우리가 3주 전에 제목이 상관없어. 삼각 뭐라고 써있어? 진짜 앞에 표시가 뭐라고 되어있냐? 삼각 뭐? 그 삼각함수 플러스 일본 교재라고 톡에 올렸던 거죠. 삼각함수 플러스에서 제일 겉표지가 삼각함수 플러스 일본 교재. 있을걸? 언제 얼마 됐지? 3주? 2주? 다시 올렸지. 그러니까 일본이 올렸. 상호가 작업하지 않았대. 일본이 올라갔을 거예요. 거기에 17페이지. 띄우는 동안 잠깐만 문제를 이거 가리고 모든 문제는 가리고 하셔야 돼요. 가리고.
제곱축 맞아요. 맞는데 이러한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최대 각의 얘가 대변이에요. 얘가 최대 변이 된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거야. 이 코사인 법칙의 계산 능력을 조금 도입한 문제라고 보면 되나요? 근데 얘가 없는 책은 없어요. 어떠한 교재든 다 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그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고 2x 자, 여기에서 1번을 지워버리세요. 시험 문제 이게 가끔 나오거든요. 1번 입시 최근에도 나와요. 잊어버릴 만하면 나와. 거기에 1번은 없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저렇게 주고 최대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는 나와요. 요거보다는 조금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계산이 좀 편하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자, 1번을 지워버리세요. 최대 값의 크기를 구하라고만 나옵니다. 또 여기에서는 이 그림 하나 알아보라고 했죠. 자, 최대 각의 대변이 최대변이에요. 그지?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최대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반대가 되겠죠. 왔다 갔다 한다. 최대 변의 대각이 최대 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오케이. 최대 변을 찾아야 돼요. 최대. 그래야 그걸 타겟으로 코사인 제곱법칙을 해야죠. 최대변을 찾아가지고 여기 세타라고 놓고 요놈의 코사인 세타는 요놈의 제곱 요놈의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1번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중에서 뭘 구해야 돼? 제일 큰 변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만 구하면 코사인 제곱법칙은 끝납니다. 자, 그 전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일단은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0보다 크다. x의 제곱 마이너스 0보다 크다. 2x 플러스 0보다 이거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세 변의 길이가 음수일 수는 없어요. 얘는 모든 실수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얘는 2보다 1보다 크다라니까 얘와 공통 범위가 일단은 제한 범위가 x가 1보다 크다. 요게 제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 또 이게 원래는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것만 설명하자. 얘가 뭘 이룬다 그랬니? 삼각형을 이룬다 그랬어. 다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으로 사각형의 결정 조건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니? 당연히 변이 세 개는 맞죠. 그렇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예요? 그렇지.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 그게 다각형의 결정 조건이에요. 삼각형에 적용시키면 사각형에도 결정시키게 되는 거예요. 사각형의 결정 조건 뭐예요? 세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 삼각형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2x 플러스 1보다 크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 플러스 1이 x의 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2x 플러스 1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보다 크다. 원래 이걸 해야 돼. 얘하고 얘의 범위를 구해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공통 범위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걸 쓴 거야 책에서 일단은. 그지? 되겠니? 근데 얘는 식이 몇 개야? 식이 세 개가 되니까 이 세 개를 하나로 묶는 게 뭘까요?
변의 합. 그냥 요것만 해도 돼. 두 변의 합이 최대 변보다 길다. 요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라는 걸 해야 되지만 식이 하나, 둘, 몇 개? 세 개. 많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을 하나의 식만 해도 충분한 게 두 변의 합이 세 개 중에 제일 큰 그래도 또 써야 되나요? 최대변이 아닌 두 변의 합 최대변이 아닌 두 변의 합이 최대변보다 길다 크다 그거 하나만 하면 얘가 커버를 해야 돼. 이게 여기 써 있어요. 되겠니? 이해갑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봐라. 원래 얘를 문제대로 풀면 요거 하나 요거 공통범위 구하고 이 중에서 최대별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쓰기 위해서 얘를 건너뛰고 이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크냐를 먼저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를 건너뛰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0보다 크다. x의 제곱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내가 0보다 크다. 뭘 잡아준 거냐면 이 중에서 어차피 우리는 최대별이 중요하니까 요 조건 하에서 최대별을 먼저 구한 거야.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 하면 여기 0보다 크니까 이게 성수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면 최대별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걸 결정하고 그걸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하는 거야.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보다 2x 플러스 1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하면 크다. 얘도 해보니까 x가 1보다 크다.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요 조건 하에서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얘를 요거 하나로 되겠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일단은 최대변이 뭐냐면 요거라는 결론이 나. 그리고 이제 코사인 제곱법칙이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나머지는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지는 관심도 없어. 그 코사인 A 법칙이나 넣은 건데 그 계산은 내가 안 하겠다 이런데 이렇게 여기 뭐가 와요? A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올 것이고 각 A에 대해서 대변이 오고 나머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얼마니? 2x 플러스 1의 제곱의 2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게 복잡할 것 같죠? 근데 의외로 계산을 쉽게 만들어주고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 계산이 쉽게 돼요. 몇 도 129. 자, 얘는 요즘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오케이? 요즘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라. 이건 되겠다. 오케이? 되겠나? 네? 나와. 이게 어디지? 수의대에도 나왔어. 수의대에도 나왔어. 집도 보편적인 건데 나오네. 이게 뭐 30년 넘은 문제잖아요. 그래도 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수의대에서는 아주 깊은 수학을 요구하지 않고 그러면 공부했나? 이 영역을 생각했나?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이나 뭐 이런 거 어렵게 되겠지. 그렇더니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하나씩 정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정리되어 있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서 거기 보면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써요. 우리나라에서 출제도 못하게 돼 있고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일본에서 헤론의 공식이 수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잘 나와요.
이걸 왜 내는지 모르겠어. 여기 뭐가 있니? 어? 헤런의 공식처럼 무식한 공식이 어딨어요. 근데 왜? 이해하기 힘든 단어지 수학적으로는. 자,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쭉 보면, 얘들아, 이거 아니니? 이거 이렇게 있으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S는 2분의 1의 A, B, 여기가 뭐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A예요. A. 쉬운 게 여기가 뭐가 되냐? 사인에 뭐가 돼? C가 되니까 C. 두 변과 그 사이에 낀 각에다가 사인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 변과 요 변을 쓰면 거기에 낀 각을 써서 2분의 1 붙이면 된다. 이게 공식이니까. 공식이 뭐예요? 공식이. 네? 증명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갖다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세 가지를 쓸 수가 있지. 얘는 2분의 1.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하면 AC가 되고 그 사이에 낀 각이 뭐지? A하고 C네. 여기는 요거 뭐가 되냐면 사인의 B.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BC에 B하고 C니까 사인의 뭐가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표현할 똑같은 거죠. 자, 이 중에 하나만 쓰겠다. 하나만 쓰겠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까지 알아야 돼? 일본에서는 다 나와요. 뭐냐면 헤런의 공식에다가 그 밑에 있는 S는 4의 A, B, C 얘하고 엮는 문제도 나오고 희한한 나라긴 해요. 그래서 헤런의 공식에다가 어쨌든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두 개의 공식을 또 알아야 돼요. 두 개의 공식 뭐가 아니냐 우리가 이런 거 있었지. 아까 했던 거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이해를 하지 않는다. 얘는 유도를 할게요. 왜냐하면 공식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여기에서 A를 가져와. A는 뭐가 되냐면 A는 2R에 sin A가 되니까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그리고 B는 2R에 sin B가 되나요? 얘를 저기다 넣어요. 이 공식도 써 나온다니까 참 희한한 나라야. 희한한 나라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세계 뭐 2, 3, 4위의 세계 강국인데 얘는 얼마가 되게? 2R의 제곱에 sin A, sin B, sin C. 그 문제 밑에 있는 문제 아예 풀어버리는 거 필수겠지? 또 뭐가 되냐면 세 변을 주면 세 값을 주든 뭐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 여기에서 sin C는 뭐가 돼요? sin C가 일로 가니까 2R분의 뭐가 돼? C가 되겠죠. sin C 대에 이걸 넣는 거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자, S는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4R분의 얼마가 돼요? A, B, C. 세 변의 길이를 주면 헤런의 공식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라지아를 구하라. 저렇게 내주니까 이거를 이제 축제 교수가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쉬운 문제 낸다. 근데 얘를 바꿔요. R은 4S에 A, B, C 이걸 이용하는 문제를 내가 되겠네.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넓이는 이렇게 메저버는 이제 우리 쉽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또 세 번째로 너무나 중요하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두 개만 더 정리할게요. x1, y1, x2, y1, x3, y3 몇 개의 점이 주어질 때? 세 점이 주어질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을 또 알아야죠. 왜냐하면 헤론의 공식을 이제 쓰긴 쓸 텐데 세 변의 길이 주어진 헤론의 공식에 의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세 점이 주어지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배우죠? 신발끈 공식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네? 내가 얘기했죠? 신발끈 공식을 써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해 가지고 고난도를 푸는 문제를 내가 지금까지 한 30년 수학 공부를 하면서 한 10문제 정도 공부했어요. 서울대학교에 나왔던 문제까지. 걔네들을 신발끈 공식으로 풀면 안 돼요. 신발끈 공식에 넣었을 때 풀리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얘를 뭘로 바꾸냐 하면 이걸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리고 원점이 주어지고 이렇게 몇 개죠? 두 점이 주어졌을 때 x1, y1, x2, y2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죠. 이 중에 하나를 셋 중에 하나를 어디로? 원점으로 바꿔서 이 공식에 넣어야 푸는 문제가 전부 다였어요. 고난도 문제.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뭐가 돼? 0으로 바꾸면 x-x, y-y, x3-x에서 원점으로 옮기는 건 쉬우니까. 되겠니? 신발끈. 네? 안 돼요. 얘는 s는 2분의 1에 x1의 y2, x2의 y2. 이거 명심하세요. 최근에는 별로 못 봤어요. 옛날에 서울대학교 나왔던 문제를 신발끈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식이 전개가 A4용지 3-4장 들어와도 풀 수가 없어요. 자, 이걸로 풀어봐요. 그리고 헤럴의 공식 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하면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거 벡터에서 나오는 C.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벡터 하잖아요. 1번 주. 자, 얘는 S는 2분의 1의 루트 벡터 AB의 크기의 제곱에 AC AC의 제곱 마이너스 벡터 AB 벡터 AC의 제곱. 중요한 걸 지금 다 정리하는 거예요. 얘가 무지하게 많이 쓰일 것이다. 얘는 어느 때 많이 쓰인다 그랬죠? 얘는 이 벡터를 썼을 때야 이렇게 요 벡터 그러면 벡터만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얘가 도입된 이유는 몇 차원? 3차원. 공간에서는 얘가 유일한 공식이에요. 공간에서. 오케이? 이렇게 되고 이제 다섯 번째로 헤럴의 공식을 쓸게요. 벡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넓이 구하는 건 무조건 나와요. 입체에서도 벡터 가지고 밑변의 길이 구하고 높이 구해가지고 교점 구해가지고 평면 구해가지고 이런 게 나온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자,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 네 번째 헤럴의 공식을 드디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못 봤을 확률이 높죠.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 A, B, C가 있으면 우리는 N이라는 걸 도입해요. E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L이라고 해요. 세 변을 다 더해가지고 일을 나와요. L이라고 했을 때 S는 루트 L 곱하기 L 마이너스 B, L 마이너스 C라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헤런이라는 아저씨가 만들어냈어요. 지원전 2000년 전에 그린 바람에. 응? 대단하죠? 2000년 전 저런 생각을 해야 된다니. 밥 먹고 이것만 했나봐요. 어쨌든 이게 헤런의 공식이에요. 되겠네. 뭐 이렇게 해서 공식은 다 정리를 해줘야죠. 하나 나왔어요. 하나 여러분들. 외접원이야. 내접원일 때 이런 뭐 문제 나올 때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한 문제만 더. 거기 옆에 있는 18번 18페이지에 보기 3, 보기 4 있죠? 그걸 지금 푸세요. 언제 헤럴이 나올지 몰라. 야,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공식에 나오는 넓이 구하는 걸 얘하고 연결해서 내드리니까. 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뭘 구하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그게 나와요, 요즘. 심심치. 옆에 있는 뭘 보냐면, 그래. 보기 3번하고 보기 4번 일단 풀어주세요. 외워두라고. 혹시 몰라. 네? 특히 뭐, 수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7점짜리로 나오는 게 높아요. 수의대에서 제일 많이 봤어요, 헤럴의 공식을.
2년 전에 아자분가 마포대학교나 거기 나왔었다니까. 그래서 보기 3번, 보기 4번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보기 3번에 세 변의 길이가 4, 5, 7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삼각형 세 변의 길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바꿔보세요. 3번에다가 세 변의 길이가 4, 5, 7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니까. 근데 쓰세요. 그거 구해봐. 보기 3번 세 변의 길이가 4, 5, 7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 응? 여기다가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요. 헤런의 공식에 의해서 이걸 구하고 A, B, C를 여기다 넣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나왔다니까. 최근 3년 동안 한 4문제인가 5문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공식,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 이제 그 다음 문제 이제 선생님 그러면 여기 L은 뭔가요? 어디? 그, L은 요걸 정의하기 위해 이걸 여기다 다 쓰기가 좋지 않으니까. 아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 이거 아주 풀어줄게. 이거 어렵나 보다. 그치? 어려운가 봐. 4, 5, 7이면 여기 있는 것처럼 L을 2분의 4 플러스 5 플러스 7을 하라는 거야. 그게 얼마네 그럼? 8이니? 네. 응? 8이야? 네. 8 맞아? 8. 그리고 S는 이 얘기 뭐냐면 L, 8을 써. 그리고 8에서 4를 빼고 8에서 5를 빼고 8에서 7을 빼라. 이게 이제 헤론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L은 정의를 해준 거예요. 세 변을 어에서 2로 나눈 다음에 여기다 넣고 A, B, C를 차례로 빼줘라. 얘가 얼마예요? 8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이네. 얘가 여기로 들어가. 3, 5, 7 여기로 들어가. 그럼 그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되겠니? 응? 그래서 얘하고 연결이 되는 거는 그래도 알아두자. 보기 4번은 뒤에 나오니까 이제 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9페이지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얘가 평행사변형도 아니요 정사각형도 아니요 직사각형도 아니요 마름모도 아니에요. 찌그러져 있는 볼록 사각형이에요. 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은 없어요.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갤 수밖에 없어요.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문제를 답을 안 본 상태에서 대충 노안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아, 얘가 그렇구나. 볼록 사각형으로서 정사각형, 직사각형 아무것도 아니네. 쪼개야 되네. 쪼개서 뭐뭐를 구해야 되는 거야. 대표적인 문제죠. 그래서 얘를 그림을 이제 대충 그리는 거야. 얘 60도 그러면 60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는 75도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올라가겠지. 보니까 CD가 제일 작네. 이게 B. C 이쪽에 D가 올 것이 이쪽에 A가 올 것이다. CD가 제일 작으니까 CD가 이쪽으로 이렇게 75도 정도 되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렇게 75도로서 제일 작게 이 정도. 그리고 이 루트에 6루트 2가 제일 기니까 얘가 6루트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제일 작으니까 얘가 얼마냐면 2 얘가 2가 되고 여기 A, B가 얼마 되죠? 2 루트 2가 되고 얘가 루트 6 루트 2 AD는 지금 몰라요. AD 길이는 몰라요. 이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를 먼저 잡아준 거예요. 75도 정도 잡아가지고 대충 이제 뭐 한 거야? 제일 작고 얘가 요거에 1.4라니까 2.8 정도 되고 얘가 요거보다 더 크죠. 이렇게 대충 그린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다 아는 거지만 한 번씩 계산 손에 익혀보세요. 손에 익혀보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을 이렇게 자를 것이냐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잘라야죠. 이렇게. 요거는 나왔지. 요거는 2분의 1에 2 루트 2 곱하기 루트 6 플러스 2에 사인의 몇 도니? 60도. 자, 여기는 끝났어요. 여기는 끝났고 여기는 요 넓이를 구해야 돼. 되겠네? 아, 근데 쉽잖아요. 얘는.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변과 요 각을 알면 되지. 이 길이는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어요. 몇 법칙에 의해서? 제2 법칙에 의해서. 두 변과 그 사이의 낀각이니까 얘는 오케이. 제2 법칙을 쓰면 되겠다. 그러네. 제2 법칙에 의해서 얘가 나오면 요것도 알 수 있겠네. 사인 요것분의 요거는 사인 요것분의 얘가 되니까. 저게 키포인트는 제가 가지고 있죠. 베이식. 그래서 저걸 볼 수 있는 거를 알아야 돼요. 바로바로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 A, C의 벡터가 아니죠. 자, A, C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2 루트 2의 제곱 코사인 제곱식 곱하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 2 루트 2에 루트 6 플러스 루트 2에 코사인의 몇 도? 60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풀어주는. 자, 여러분들 이거 계산 연습을 나올 때마다 이 정도는 한 번씩 풀어보고 가는 게 나중에 입시에 도움이 돼요. 나는 이제 지금 얘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있으면 자, AC 나는 이런 걸 암산으로 하잖아요. 암산으로. 그치? 얘가 얼마냐면 12가 나오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AC는 AC 2 루트 3 맞네. 2 루트 3 2 요각을 안다는 것은 요각을 아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뭘 하면 사인 60도에 2 루트 3은 요각에 여기를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 그러면 사인의 60도에 2 루트 3 사인의 알파에 뭐가 돼? 2 루트 2가 되니까 끝났죠. 이해나? 이해가? 그러면 알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사인 알파가 있고 나머지가 있는 와서 계산을 하면 되니까 대충 뭐 45도 정도 되는 거예요. 특수각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사인의 알파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또는 45도. 알파는 몇 도? 45도가 되니까 여기가 45도는 몇 도? 2분의 1에 2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사인에 30도 하면 되죠? 그죠? 아까 그렇게 두 변과 그 사이 낀다. 얘는 2분의 1에 2 곱하기 2 루트의 사인에 몇 도? 30도 구할 수 있다. 기본을 정리하고 있어요. 두 개로 쪼개서 한다. 쉬었다가 이제 20번 조금씩 이제 뭐냐면 응용으로 이제 다 우리가 치워줄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